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시장에서 구성원들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개인이냐 아니면 세력이냐. 이것만 구분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들만 할 수 있는 이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개인은 단합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매매 방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치가 다르고 매수가, 매도가, 원칙과 기준이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한시 한때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도 사실 세력들이 뒷받침해주는 종목들이 크게 가지 개인들이 달라붙은 종목들은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으나 곧장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오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력은 개인하고 좀 다릅니다. 세력들은요, 일단은 그들이 확실한 목표가 있고요,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는 가격 바운다리가 있고요, 힘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력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력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한 가지 키워드는요, 순간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개인이 할 수 없고 세력들만 할 수 있는 패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단합이 안 돼요. 세력은 단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합이 되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차트적인 특징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특정 가격 돌파입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21선을 돌파 안착시키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21선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돌파 안착이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돌파만 해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골든 크로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데드 크로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속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골든 크로스건 데드 크로스건 돈만 조금 있다면. 그치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죠? 꼭 거쳐야 되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거래량까지 만약에 실어준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 거래량의 세기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럼 실전 케이스 중에서도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게 지금 빨간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안착했을 때 주가의 흐름이, 파동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지고 있어요. 주가의 파동이. 자, 그런데 이건 안착했다고 볼 수 없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강력한 양봉이 나왔을 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한 번 올라서 안착을 하고 다시 뚫어주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부터가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첫 번째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은 매집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거래가 돌파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안착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쭉 가면서 점점 파동이 강해지죠. 물론 이 대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요 앞전에 20일 이동평균선의 안착,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강한 흐름이 나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동평균선 아래에 있다가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때, 거래를 동반하면서 21일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올 때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통해서 우리가 세력이 있냐 없냐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1980년대 초반에 존 볼린저라는 투자 전문가가 고안해낸 지표입니다. 근데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가는 95% 정도는 주가의 움직임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수와 매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하단 볼린저 밴드는 보지 않고요, 상단 볼린저 밴드만 보는데, 내용이 이 볼린저 밴드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돌파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돌파를 했죠, 그죠? 여기도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도를 올리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는 바로 거래량을 실어줄 때라는 거예요. 거래량을 실어줄 때,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거래량을 실어줄 때,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안착해서 움직인다면은 주가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성립이 되고요. 이런 포인트에서 여기서 한번 반등이 이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상한가 또 상한가, 그다음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세 방을 올렸잖아요. 이랬을 때는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뭐 이런 케이스들을 보죠. 최근에 이 볼린저 밴드를 한번 돌파, 거래를 실어주면서 이 돌파했던 이 흐름,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가 됐죠.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가 되고, 원투에서 두 번째 실리는 요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지지 라인, 그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움직였다 다시 올라오고, 예, 이렇게 뚫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은 개인들이 돌파를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단일적으로 힘을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일봉상에서 거래가 실린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을 때는 첫 번째 돌파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돌파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29.8%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온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 일봉상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는 행위를 한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얼마나 센 힘이 들어오느냐, 순간적으로 얼마나 강한 힘이 들어오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30분 봉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30분 봉에서 어떤 봉을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식이잖아요. 주가가 쭉 상승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 눈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바로 여기에요. 동그라미 친 거래량. 왜 거래량을 먼저 보느냐면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래가 동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고요. 거래 중에서도 5분봉을 볼 수도 있고 뭐 10분봉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확실한 봉을 찾기 위해서는 30분봉 동안 양봉을 유지해준다라는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끌어올려서 순간적으로 돈을 쓰는 거죠. 순간적으로 돈을 써서 그 양봉을, 매도세를 이겨내고 버텨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20%짜리 양봉이 될 수도 있겠고, 뭐 5%짜리 양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양봉이 나온 케이스들 있죠. 이런 케이스들은 세력이 확실히 관여를 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만 여러분들이 찾아낸다고 하시더라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네모칸 친 자리가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거죠. 자세히 보시면 세력이 관여를 하지 않을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세력이 한 번씩 관여해 줄 때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마지막에 피날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21선 돌파 안착이라든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라든가 30분 봉이 5%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는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같은 원리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의 원리죠. 예. 힘의 논리에 의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려주면 그 종목이 더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종목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락하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먼저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하락의 강도를 거래량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신다면 세력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과 세력이 많은 종목을 구분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